한밤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 핫스탁은요, 로우스입니다. 배당 성장주 찾으시는 분, 배당 귀족주로 알려져 있는 로우스인데요.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택 시장이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게 오히려 지금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진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포인트가 매력 포인트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그렇게 크게 뭐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주가는 그렇죠. 이제 던져 있지만은요.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최근에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물론 애플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크면서 관련된 건 다 떨어지고 예. 반도체도 떨어지지만 좀 반대되는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우가 또 최근에 조금 버티는 힘, 에너지 이런 것들, 그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섹터 하나, 어느 한 지수가 그냥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게임은 미국 시장에는 거의 없다라고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또 나스닥이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4일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커뮤니티나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시장 본격적으로 약세장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꽤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보면 네. 왜냐하면 앞선 코너에서도 뭐 엔비디아 이런 건 얘기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고 계시는 소위 빅테크들이 고점 대비 한 10에서 뭐 12, 3%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로 보면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4%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요. S&P 500과 다우는 지금 고작 3%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 5% 떨어지는 것이 뭐 자주 없을 것 같잖아요. 1년에 3번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이다라고 좀 먼저 좀 긴 호흡으로 먼저 시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로스는 이제 홈디포랑 거의 비슷한 업종이 되겠는데요.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 이런 업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장 엄청난 규모라고 말씀드렸어요. 홈디포랑 이건 똑같은 업종인데요. 매장의 평균 아이템이 그러니까 몇 가지 품목을 파냐 그러면 이 품목이란 거는 단위가 다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몸만 하더라도 길이가 다 있고 볼트너트도 직경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하나 단위를 보면 우리가 4만 개의 아이템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에 정반대되는 것이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어떤 매장보다 품목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이마트 가도 라면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데 보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기 때문에 품목수 훨씬 적고 싸게 파는 게 코스트코고 월마트랑은 이마트랑 완전 다른 개념인데 여기는 워낙 많은 거를 하다 보니까 4만 개가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거든요. 좀 못 찾으면 거기 세일즈 서비스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까지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괜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상담하신 분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뭐 워낙 모르고 다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까 거기서 사는 품목 수는 200만 개입니다. 200만 개요? 네. 잔디만 하더라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다양한 거를 갖고 있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히려 재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회사라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네, 맞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부터 못부터 다 있다. 문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난방 파이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다 파는. 만물상이군요, 흔히 말하는. 만물상인데 진짜 만평이 되는 만물상이라고 보시면 되게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예. 금년에 상대적 부진이 있었지만 내년 이후에는 뭐 실적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고요. 이걸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주당이익과 매출의 그래프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폭발적이 늘어나지 않지만 주당이익도 매출도 꾸준하게 좀 우상해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소폭이나 아마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은 8월 이후의 실적만 보면 꾸준하게 전부 다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네요. 투자 의견도 지금 바뀐 거 마켓 시장 평균 수익률에서 시장 이상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매수균을 바뀐 것이 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다양한 주식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주식만 보면 시장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시야를 조금만 넓히시면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요. 로우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에어로바이런먼트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군용 드론입니다. 이 기업이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한번 나왔거든요.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약간 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도 소개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 심볼은 AV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쉽지 않겠고요. 그러네요. 네. 그 에어로라는 그런 공기 그런 거랑 인바이러먼트 해갖고 에어로바이러먼트라는 아주 재밌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덕후 같은 분들은 밀떡 이런 분들 다 아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조금 이렇게 그런 쪽에 들어가면 이 회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쉽게 해서 요즘 보면 전쟁이 1년 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간혹 이제 뉴스 보시면 무슨 드론이 가서 공격했다. 네. 서로. 그래서 모스크바까지도 뭐 해서 무슨 했는데 그 폭격기가 간 게 아니잖아요. 드론이 간 거고요. 또 얼마 전에 보면 호주에서 만든 종이로 만든 뭐 드론이 가서 공격했다 얘기하면서 드론이라는 거 엄청 활성화되고 있는데 소위 무인 그런 그 방위 산업에 미국에서 지금 계약으로 1위를 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무인 그 드론이 워낙 규모가 다양합니다. 엄청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얘네가 1등하는 건 소형입니다. 소형. 소형 네. 무인기 산업에서 지금 미국에서 1위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실적 엊그저께 발표했는데 26센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1달러라서 깜짝 실전해서 이게 급등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좋았네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기대감이 큰 회사입니다. 이게 적자에서였는데 흑자까지 이제 올해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내년에 엄청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매출도 1억 2,900만 달러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인데 1.52억 달러가 나왔고요. 이번에 수주가요. 전분기 대비 27%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때문이겠죠? 없다고 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이번 전쟁이 오더라도 어떤 육상군이 다 가지만 결국은 큰 뉴스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그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수주 잔고가 지금 5, 6년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고 이 CEO가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도 상당히 이 업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향후 국방은 무인기랑 로봇가 다 한다 얘기하면서 오늘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만큼 약간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베어드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가 그러면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꽤 많이 95에서 125달러 올려놨고요. 똑같은 그래프를 이익과 매출에 보면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가면서 규모가 확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매출인데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투자 의견도 최근에 좀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오펜하이머를 봤는데 확실히 좀 역사가 좀 되풀이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 전쟁 이후에는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오랜만에 또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군비 경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에어로바이런먼트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핫스탁은요. KLA입니다. 또 하나의 반도체 장비죠. 우리가 반도체 장비죠 하면 3대장을 꼽잖아요.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를 꼽는데 이 종목 역시나 뒤지지 않는 그런 장비 업체죠. 주가 역시 굉장히 견조하더라고요. 배당도 늘려줬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회사 포함해서 뭐 1위부터 3, 4위 하는데 이 회사 항상 같이 이제 시리즈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웨이퍼 관련해서는 또 세계 최고의 회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뭐 회사가 들어와 있고 수많은 곳에서 전 세계에서 일을 하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일은 요즘 보면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기술주가 재미없고 이것도 오늘 좀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뭐 중국이 어떤 이슈가 됐건 간에 중국에서 안 하면 그 물량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또 딴 나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ASM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가에 부침이 있을지언정 여전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예. 오늘 하루를 제외하면은요, 여러분 ASM은 약간 고점에서 약간 벌어져 있지만 바로 말씀하셨던 ASML 그리고 이런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사상차 최고가 내지는 52최고가에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제일 탑에 가는 회사들, 탑티어라는 회사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조금만 시각을 넓혀보면 좀 상당히 꾸준한 회사들이 꽤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반도체나 기술주에 대한 전망을 엇갈리면서 투자 의견은 분명히 내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놀린 것도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최소한 20군데 이상이 이번에 이 회사를 지금 목표 주가에서 꾸준히 올려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배당도 얘기하셨지만 배당을 인상을 그저께 발표했는데요. 예. 배당 인상 폭은 이제 11.5%를 인상했고요. 최근에
한 10년 이상을 보면 연평균 15%나 배당을 꾸준히 올려줬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당 분기당 1.3달러 주던 것을 1.45달러로 이번에 올려줬고요. 배당 인상 기간도 14년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기업의 특징인데 이 역시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에 또 20억 달러 자사 매입 추가로 이번에 승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반응이 시원찮을 때 주주 환원 정책의 힘이 또 발휘가 되죠. 자사주 매입과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KLA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유가 상승의 수혜주와 피해주. 유가 많이 올랐죠. 네. 유가 이제 엄청 올랐죠. 물론 오늘은 그나마 조금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또 무슨 몇 년 만에 처음이죠. 실제로 보면 정확히 보면 2019년 5년 만에 처음으로 9일 연속 올라갔다가 오늘은 이제 약간 숨고리하고 쉬었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떨어지기를 원하죠. 뭐 70달러, 그렇죠. 60달러 예. 가기를 우리 소비자가 원하지만 아쉽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의 감세를 하면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유가가 올라가면서 시장 역시 금리와 더불어서 상당 부담스러운 요인인데요. 근데 저희 이제 주식하시면 이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유가가 올라가고 내림에 따라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정유회사가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관련 주식들이 몇 개 없지만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죠.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약간 다르고 뭐 차별 개인과 어떤 기관 투자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해서 공매도화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는데 미국은 개인 투자가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과거에 통계가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유가가 올라갈 때 소위 어떤 양의 상관관계라거나요. 상관이 높게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과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과거 15년, 20년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유가 올라갈 때 떨어지는 것들을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유가 상승했던 이런 시기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관관계가 있던 높던 회사랑 반대로 떨어지는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는데 먼저 보여드린 거는 유가와 긍정적인 소위 상관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되겠는데 예. 그렇다고 너무 상관이 높으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0.6% 이상 그러니까 1% 올라면 0.6%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관관계 있는 종목들이 여기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그러네요. 많이 들어가는 거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그쵸.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한 달 이상째 유일하게 올라가는 섹터는 딱 하나 에너지 섹터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군요. 최근 8월 이후에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뭐 마라손 오일이라든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헬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 엑소모빌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상관관계 높았던 회사인데요. 오늘 주목할 것은 저는 이건 뭐 너무나 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참 그 개념 자체가 약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름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도 이 그림 보고 해서 저것도 왜 그런가 고민해봤고 막 미국의 어떤 왜들 설명을 했더니 유가가 올라가면 이동거리가 짧아집니다. 사람들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멀리 갈 걸 약간 하고 피크닉 갈 걸 덜 가고 그렇겠죠. 파티하러 해변에 갈 걸 덜 가는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요. 이 유가 상승할 때 약했던 것들의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식음료가 많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양양에 많이들 젊은 들 놀러 가시잖아요. 아, 네, 그쵸. 거기서 보면 뭐 서핑도 하지만 파티도 할 거 아닙니까? 맥주도 많이 먹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맥주 안 마시는 분이 밤새도록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 마시잖아요. 그거라도 마셔야죠. 예. 딱 그런 거, 당 떨어진다고 초콜릿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 게 여기다 들어갑니다. 몰슨 쿨스가 음의 상관관계가 높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몬스터 베버리지가 여기 들어가고요. 펩시 있죠. 펩시도 들어가고. 윙스탑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별로 없는데 이거는 치킨 윙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윙 하는 것도 치맥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허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 의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물론 이거 에너지가 유가 올라가고 IT 떨어지면 야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냉정하게
통계적으로 보면 좀 아쉽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는 어느 정도 제 예상 안에 있었는데 피해주는 뭐 항공 여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식음료가 있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유가 상황과 함께 전략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